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참 어르신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못하긴 합니다만 세월 참 빨라요. 벌써 12월입니다. 예, 그래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뭐 맨날 술이나 먹고 지내죠. 총장님. 아니 또 송년회 여기저기 또 예, 하시느냐고. 아니 괜찮으세요? 그러고서 아침 방송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예, 조금 힘드네요. 어제 좀 많이 마셔서. 주로 누구 만나세요? 어제는 뭐 젊은 친구들이 좀 보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 총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월간에서 더 주목해 듣는 이유는 뭐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원로 또 젊은 정치인 막론하고 만난 진짜 제일 발 넓은 분 중에 한 분이 유인태 총장님 같으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발 짧아요. 짧은데도 어떻게 넓기는 넓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두루두루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월간에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새롭게 고소고발 당한 인물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이고 한 명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시민 분향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빨간불인데 신호등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민한테 걸려가지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좀 사진 보시면 저렇게 빨간불에 이제 길을 건너고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 얘기는 경찰관 지시를 따라서 그냥 따라간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제 크고 작은 그 태도와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질문 안 하는데 유인태 총장님은 워낙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분을. 잘 알지만 친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 범생이고 나는 양식과라. 그렇게. 그분은 범생이고. 양식과가 뭐예요? 그 있어요. 양씨라고 그러면 서로 다 알아요. 양씨? 예. 양아치? 예, 그렇죠. 이렇게 또 셀프 디스를 올해 마지막까지. 그래도 뭐 잘 아시잖아요. 친구까지는 아니셔도. 굉장히 범생이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모범생이었던 그 한덕수 총리가 왜 총리가 된 뒤에 특히 요번 총리 된 후에 좀 이렇게 크고 작은 뭐 기자회견장에서의 실수라든지 이런 태도 논란이 좀 있을까요? 나이가 먹었나 봐요. 원래 늘공들 특히 저렇게 고위직까지 간 그 직업 공무원들의 특징은 좀 과공, 아주 지나치게 공손한 게 그 되게 주특기이고 저 친구도 그랬던 친구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옛날에 제가 청와대 있고 할 때도 그 자네들 문제는 소위 뭐 운동권이랄까 그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한 말씀 하면은 이 자기하고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예 거기서는 그래 놓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면 결국은 대통령이 설득이 된다. 근데 자네들은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그거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그러더라.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뭐 그러면은 괜히 윗사람이 기분만 나쁘고 설득이 안 된다. 뭐 이러고 저한테 훈수도 뒀던 친구가 태도를 힘들더라도 끝까지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훈수 뒀던 우선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아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다 설득이 된다. 뭐 이런 한수를 저한테 가르쳐 줬던 친구인데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총리할 때고 어디서고 이 책 잡힐 일이 거의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태도로는 그래서 태도가. 근데 이번엔 그렇게 이 총리가 돼가지고는 뭐 신문 보고 알았다는 둥 이렇게 구설에 많이 오르는 거 보면 이제 늙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그냥 해버리시니까. 뭐 다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공직 안 맡으셨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뭐 요번에 돼서 이렇게 보면 저럴 거면 뭐 하려고 뭐 비서실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 못하는 총리 자리는 간다고
연봉 좋은데 거기 그냥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친구니까 하실 수 예, 있는 평론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그런 말씀. 그 신현영 의원 닥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어요. 취지가 어땠든지 간에 그거를 일산에서 출발한 닥터카를 마포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또 신현영 의원이 불렀다는 것까지 지금 알려졌잖아요. 불러서 그걸 타고 남편이랑 같이 타고 가서 사진 남편이 찍어주고 15분 만에 또 장관차를 타고 저 다른 데로 옮겨서 보고를 받았다. 이것도 부주의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택시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 좀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예. 그때가 그 도착했을 때 경기도 차들 그 나중에 불렀는데 네. 그때는 할 일이 없었대요. 현장이. 도착해 보니 도착 거의 종료가 됐던. 그러니까 서울 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저 본인한테 들었어요. 본인하고 통화하셨어요? 예. 지금 인터뷰를 통 안 하고 있는데 본인하고 유 총장님 통화하셨군요. 근데 그 서울 차들을 부르고 나중에 이제 경기도 차들은 2차로 불렀는데 경기도 차들이 와서는 뭐하러 불렀냐 우리를 이제 다 보니까 가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종료 어느 정도 한식계? 한식계에는 그때 종료가 아니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미 서울 차들이 싣고 갔다. 의료진들 다 왔고 해서 예. 경기도 차가 도착했을 때는 별로 그때 그 뭐 디메신가 그 타고 왔던 의사들은 닥터카. 응급 의사들 태운 차. 차는 할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거는 유인태 총장님 말씀이 아니고 신현영 의원하고 좀 통화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는 뭐하러 불렀냐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고 가니까 할 일이 별 없었다 경기도 차에서 온 팀들은. 그래서 15분 만에 떠났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랬대 가니까 이미 그 어느 정도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팀에서 다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그때 경기도까지 오라고 뭐 그렇게 호출을 했던 모양인데 경기도 차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니 그러면 본인 집을 들리지 않았으면 지금 20-30분을 더 빨리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랬으면 빨리 갔었으면 그러니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겠네요. 글쎄 본인 그 국회의원 신분에 갑자기 혼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뭐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선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같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들하고 같이 가야 그래도 거기서 뭐 손발을 맞춰서 뭔가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좀 잘못이죠. 그때 그건 뭐 택시를 불러 타고 그렇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신 의원이 그러면은 유인태 총장님께 전화를 먼저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뭐 죄송하다든지 반성한다든지 뭐 그런 의사를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런 지금 논란이 좀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마다 수치는 좀 다른데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흐름은 분명해 보여요. 최근에 나온 조사, 어제 나온 조사를 하나 보죠.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긍정 44.5%, 부정 51.4%. 같은 조사의 2주 전 이 수치에 비해서 한 5%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요 흐름,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변곡점을 좀 지났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전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도스태핑 중단하면 좀 오를 거고, 김건희 여사가 좀 덜 나오면 또 오를 거고, 뭐 거기다가 뭐 이 화물연대니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점수 좀 땄을 거고 뭐 그거까지가 이제 이렇게 되게 상승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 후에 뭐 물론 요새 뭐 이제 연금 개혁이니 뭐 3대 개혁을
예.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예.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든지 과유불급인데 예. 노동개혁이 저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정치라는 게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갈등을 또 더 증폭시키면은 저는 더러 또그 모든 걸 지나치면은 뭐 안 하니까 부족함 못한데. 못한 건데 좀 그런 또 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노동개혁 그중에서도 노조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좀 들여다보겠다. 요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하여튼 노조를 뭐 소위 귀족 노조 뭐 아주 너무 적대시하는 발언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뭐 화물연대 때 그 조금 재미 본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은 뭐 그래가지고 노동계하고 또 그렇게 갈등이 증폭되면은 뭐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갈등 증폭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이 이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어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건 맞는데 더 강하게 나가다가는 이게 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신 100% 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뭐 유승민 안 된다는 거겠죠. 유승민 명쾌하게 말씀하시네요. 유승민 안 된다? 예. 유승민 안 된다. 어떤 분은 이준석 제2의 이준석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유승민을 제2의 이준석으로 보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당신 100%로 대표를 뽑았다고 그러면은 대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 여론조사 때문에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지난번 대선 이길 수 있었겠냐 이거. 저는 이준석 공이 제일 크다고 봐요 대선 승리에. 지난 대선 승리에 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싸우고 막 이랬는데? 쳐다도 안 보던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눈길을 주고 이랬던 선거는 처음이다. 거의 그쪽 당 사람들 자기네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세대들. 예, 젊은 세대 관심. 우리한테 이렇게 물론 고전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미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 공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때 당심으로만 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심은 나경원 후보가 앞섰고 이제 여론조사가 더해지면서 이준석 후보가 1등이 된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준석이 아닌 나경원 의원이 대표였으면은 어려웠다고 보세요? 전 어려웠다고 보죠. 더군다나 나경원 의원은 뭐 패스트트랙 되고 황교안 대표하고 발 맞춰가지고 총선 저렇게 참패의 거의 주역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당의 투톱이 대표하고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때 원내대표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중도와 젊은 층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제 0.7 몇 %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제 아슬아슬한 승리가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본다면 당신 100%는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물론 당원도 많이 늘고 해서 뭐 원칙적으로 대표야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걸 뭐 18년씩이나 이렇게 여론조사에 유지했던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잖아요. 대표 나올 사람들이. 이래 놓고 저렇게 하는 거는 하여간 지금 점수 까먹을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후보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저나 윤심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원래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윤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있냐고. 어제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짝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현, 장제원 두 사람의 만남이었는데 뭐 장제원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주자고 단둘이 만난 건 아니고요. 그 국민공감이라는 모임.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막 쏟아져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두 분 연대설 있다. 김장연대. 그거 맞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장제원, 김기현 두 분이 각각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장연대는 언제 공식화 선언하실 건지.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것이죠. 첫 번째가 김기현 의원, 두 번째가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 톤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 같은 약간 설레어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톤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야기가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아니 뭐 김장을 선언하고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김장을 잘 담궈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겠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뭐 두 분 연대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정말 그랬다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표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둘이 그러면 연대는? 저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물으니까 재미있으라고 그냥 한 소리지. 한 소리 같이 좀 들려요. 아직은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 저 정도로는 알 수가 예, 예, 없습니까? 예. 그 재밌으라고 한 소리라고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한 소리고. 재밌긴 해요. 지금 예. 재밌기는 한데 요 이야기가 재밌긴 한데 오히려 뭐 윤심이라고 그러면 저번에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네. 어디 지방 기자들인가 뭐 가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누구 다 이게 좀 성에 안 찬다고 하는. 예. 그게 제일 윤심에 가까운 거 아닐까 싶어요.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수도권에 뭐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예. 젊은 세대 MZ 세대에 뭐 소구력이 소구력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되고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그래도 그게 지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도 원래 이제 반정치주의자 비슷하잖아요. 정치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치인 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윤 대통령 눈에는 다 성에 안 찰 거라고요. 지금 성에 안 차는 상황일 예. 거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한동훈 장관 얘기였는데 한동훈 장관 아니라고 했고 일축했고 또 갑자기 그런다고 암만 그런다고 법무장관 된 지 얼마 됐다고 그것도 정치를 뭘 한다고 뭐란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세간의 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하면은 잘 할 사람들이죠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장관 한 지 얼마 됐다고라는 기준에서는 그 두 분도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법무장관은 벌려는 일이 산더미 같고 뭐 지금 뭐 물론 국토부 장관도 뭐 많지만 그건 뭐 누가 지갑 걸려고 가도 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좀 다르죠 성격이. 지금 법무부 첨예한 사안이 있는 법무부와는 조금 법무부 다르다. 장관을 그 한동훈 장관을 빼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권영세, 원희룡 두 사람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여전히. 저는 좀 있지 않겠어요. 마뜩 그러고 잘못하다가 그 생겨서는 안 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생겨서 안 된 일이란 게 뭐예요? 유승민 당대표 되는 일이 혹시라도 되는데 저쪽을 빼내서 내보내면은 그걸 꺾을 수 있겠다 하면은 뭐 그분들 마다하겠어요. 그렇게도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김만배 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실로 옮기고 뭐 곧 검찰에 다시 나가서 조사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설 무렵에 이재명 대표 소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정치판에 돌고 있는 중에 이재명 대표가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깊은 겨울이 이제 겨울이 온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자. 동지 여러분 힘을 모으자. 요 SNS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야 뭐 다들 좀 일치단결해서 정치 탄압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 호소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래요. 뭐가 확실한 걸 있으면은 이게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그 특수통에 유능하다는 검사들 전부 교체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달째 뒤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제까지 뭐 나타날 때까지 하겠다는 건지 저것도 뭔가 하다 안 되면은 그래야지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정치 생명을 끊는 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런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뭔가 이 금전 문제가 예. 개입된 뭔가를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범죄라고. 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런 표현을 썼고 지금 그런 심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든지 찾다 못 찾겠으면 이제 포기를 하든지 저는 가부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를 딴다고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 꼭지 따는 작업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이제 끝까지 딸 수 있을 것이냐 못 딸 것이냐 이 그럼 딸 부분인데 때까지 그래서 인대양 기우제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이미 기소는 몇 건 했잖아요. 예. 선거법. 근데 선거법 그런 정도들 가지고 이 정치 생명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졌던 의혹에 비추면은 그건 너무 소소하다 이거죠. 그 선거법은 그렇고 이제 네. 대장동 건 말인데요. 네. 김만배 씨가 저런 자해를 하고 뭐 저런 것들이 지금 거의 꼭지를 따는 것에 임박해서 저런 것 아니냐. 즉 이제 물증이 나오기 직전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달리 볼 수도 있고 아. 저는 그 법조 기자를 그렇게 몇십 년을 하고 법조 팀장을 그리고 사실은 김만배 씨. 그 지금 예.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요. 예. 다 굉장히 발이 넓은 기자라고. 글쎄 그거 먹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추측컨대 거기가 아마 벌리면은 뭐 누구가 다칠지는 모르는 거죠. 아 김만배가 입을 열면 예. 아 그런 쪽으로 입을 열면 누구 이렇게 아니 우선 그걸 그렇게 법조 팀장인가를 오래 하고 네, 그쪽에 그 발 넓은 사람이 예. 잘은 몰라도 그 다칠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야? 예? 그 이야기야 이 아니 대장동 그러니까 건하고는. 지금 뭐 김만배 씨가 이제 벌리면은 마치 뭐 꼭지를 이재명 예. 따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크게 의심을 않는 게 예. 그랬으면은 이제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예. 뭐 심지어 저는 빨갱이 아니냐고 욕까지 하면서 지들한테 또 뭐 터널 공사비인가 그 시비로 해도 될 걸 저렇게 떠낸 게 그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등등으로 예. 봐서는 뭐 저는 이쪽보다 저 자해하고 뭐 했던 게 아마 사인이 저는 다른 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김만배 자해 사인. 예. 그걸 뭘로 읽으시는데요? 자꾸 건들면 너들 쪽의 비리도 한번 내가 다 벌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혼자 추측입니다만. 나 건들지 마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고선 해석하는 거야 다 글쎄. 각각이니까 유인태 전 총장의 느낌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뭐 정치판을 두루두루 보면서 정치 원로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유인태 총장의 시각으로 지금의 현안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면 올해 월간 끝이고요. 예. 새해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